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.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안 만나려고 했어요.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30일에 이탈리아에서 G20 회의가 열리거든요. 정상회의가. 그때 우리 만나서 얘기 한번 하자 그랬는데 시진핑이 대답을 안 했어요. 그 이유가 배경이 있었어요.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가 한창 무역 전쟁 중이었어요. 미국하고 중국하고. 정상회담에 갔더니만 트럼프가 완전히 양아치 짓을 했죠.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거 뭐예요? 실무진들이 협약을 다 맺고 우아하게 덕담이나 나누면서 사인하는 자리야 돼. 그러지 못했어요.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때 나온 얘기가 저거였어요. 중국에서 한 말이 우리는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. 야 무릎 꿇고 야 사인해 막 이런 상황까지 몰아쳤으니까 시진핑이 그 뒤로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. 어쨌든 뭐 화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요번에 주요 안건은 뭐 예를 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갈등, 그 다음에 미국은 일본, 인도, 호주하고 합쳐서 쿼드 네 나라 국방력으로 따져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하고 하나 미국하고 붙어서도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. 세계에서.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면전이 펼쳐지면 일본은 잽이 안 되고 아예 상대가 안 되고요. 뭐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럴 정도로 막강합니다. 중국하고도 붙어도 뭐 한 달씩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국방력을 가진 나라. 제 말은 국방력 무력으로 해도 만만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소리예요. 저희 나라가. 한 가지가 없었죠. 핵무기가 없는데 오늘 뉴스에 그 미국에서 군불 뗐어. 한국이 원한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. 그게 맞죠. 왜? 북한 핵무기 있기 때문에. 북한 핵무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갖다 놔야지 이게 균형이 맞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지.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까지 한다면 어떤 나라하고 붙어도 국방력으로도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정도, 스웨덴인가 뭐 그런 나라 정도지.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.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총을 좀 쏘고 싸울 수 있잖아요. 예? 뭐 한 150m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냥요. 뭐 200m는 눈이 좀 나빠가지고 가물가물하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로 국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을 했어요. 중국이 얼마만큼 못한 짓을 많이 했냐면 일단은 아프리카에 원조를 다 줬어.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다 주고 그 대신 강물 채굴권을 다 가져왔어. 옛날 그 우리나라에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저기 철도 깔아주고 그러면서 강물 채굴권 가져가고 뭐 그런 거 똑같은 짓을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놓고 막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중국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. 그럴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또 못된 짓을 어떤 걸 했냐면 1대1로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도로하고 항만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. 실크로드지.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싱가포르 나라가 산업이 낙후되고 그래서 고속도로까지 필요가 없는 거야. 물류가 없어.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. 그런데 야 고속도로를 닦아.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 빌려줄게. 돈을 빌려줬어. 그럼 기술력이 없는데요. 중국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원조를 줬는데 그 돈을 중국 건설업체가 건설해주고 다 가져와서 스리랑카인가? 그 나라는 빚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줘서 IMF 원조를 받게 만드는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막 그런 짓을 막 하고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국제 질서를 왜곡했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. 중국은 이를 두고 미국이 다자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. 미국이 했던 걸 따라하는 건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. 경제 원조를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. 단 전제가 있어. 내 말을 잘 들을 경우.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미국도 무자비하게 밟았습니다. 뭐 여러 나라 밟았죠. 뭐 이란을 가지고 악의 축이라고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. 근데 어쨌든 내 말만 잘 들으면
잘 살게 해줬다고. 포니 자동차 수출을 했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쳤던 거 기억나시죠? 미국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? 인권 문제 들고 일어나잖아요. 중국의 홍콩 탄압 문제,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문제, 파룬중 탄압 문제. 인권 갖고 막 싸대 너들 인권 너무 탄압이 심한 거 아니야? 근데 미국은 어떠냐? 인권 탄압, 인권 떠드는 놈들은 이미 인권유리를 무지 많이 했던 놈들인 거야.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. 아프리카에 수 없는 노예들 잡아다가 일시켜 먹었죠. 진화론적이나 문명론적으로 따지면 서양이 우리보다 훨씬 미개해. 수준이. 우리나라라기보다 동양이 훨씬 앞서가고 있었어요, 사실은. 걔들은 아직도 총 들고 다닌다. 이거 미개하니까 총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.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거 아니야. 못 믿으니까 세상을. 시스템이 못 믿으니까. 수준으로 따지면 아시아 국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죠. 단지 힘에 있어서 얘들이 더 센 것 뿐이죠. 어쨌든 일단 이걸로 싸대기 때리는 거야, 중국을. 야, 너들 인권 문제 좀 제대로 해. 내정 간섭하지 마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자고 한 게 통신업체 하웨이 회장 딸이 부회장인데 부회장을 캐나다에 억류했었어. 이 시대에도 그게 가능해요. 이 시대도 캐나다에 억류돼 있다가 며칠 전에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이게 정상회담이 풀렸는데 저는 이걸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이 요게 미중 하상 정상회담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